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네, 구평 대비로 제가 약속드렸던 두 번째 캐스트입니다. 무관한 문장 고르기와 밑줄친 어휘의 적절성과 관련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수업 시작 전에 또 이제 강의를 뭘 보고 들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PPT도 이렇게 띄워는 드리지만 모바일용으로는 아마 보실 수 없을 겁니다. PC용으로요. 캐스트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제일 효과적인 거는 조금 나름대로 포즈 버튼을 누르고 멈춰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속으로 쭉 다 풀지 말고 매번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내가 풀고 바로 해설 듣고 풀고 바로 해설 듣고 이게 이제 최고일 것 같습니다. 됐죠? 일단은 문제 출처부터 보여드리면요. 무관한 문장 고르기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6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도 다룰 건데 그 전에 2011학년도와 2012학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을 다룰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전에 문제들을 다루느냐. 사실 이제 이후부터 EBS 연계라는 게 직접 연계라는 게 시작이 돼요. EBS 직접 연계가 시작되면서부터 다른 유형들도 뭐 그렇겠지만 무관한 문장 고르기 유형에서 약간 왜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관한 문장 고르기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글의 내용을 조금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좀 편해져요. 그러다 보니 평가원도 무관한 문장 고르기에서 나름대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너무 좀 디테일한 것들을 이전까지는 내지 않던 좀 디테일한 부분들 가지고 자꾸 이제 문제 가지고 장난을 치는, 표현이 조금 격하긴 합니다만 좀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EBS 연계가 제대로 되기 전에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게 제대로 여러분들이 패턴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전 패턴 것들 EBS 연계가 이제 직접 연계라는 게 되기 전에 패턴의 문제들을 먼저 가지고 와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습을 하고 역시 EBS 연계가 안 됐던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는 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무관한 문장 고르기라는 게 그 한글 발문 있죠. 거기 자체에서 좀 왜곡이 생겨요.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글의 흐름을 따라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립니다. 무관한 문장 고르기는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글의 주제와 무관한 문장을 골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거죠. 도대체 글의 주제라는 건 뭐냐? 글의 주제라는 건 뭐냐 이거죠. 글의 주제는요. 글의 핵심적인 소재와 이 소재에 대한 필자의 주장이나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죠? 글의 핵심적인 소재와 여기에 대한 필자의 주장이나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 자체는, 이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 자체는 패턴이 두 가지로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소재가 무관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메가스터디라는 회사는 1, 또 메가스터디라는 회사는 2, 그 회사는 3, 메가스터디라는 회사는 4, EBS는 5, 메가스터디라는 회사는. 피디님 소재가 딱 다른 거 딱 보이시죠? EBS요, 그죠? 이게 글의 정답인 거예요. 이게 제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제일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소재는 그대로 두되 주장이나 설명이 무관한 경우인 거죠. 예컨대 이런 거. 메가스터디 괜찮은 회사야. 1. 메가스터디 온라인 서버 잘 구축되어 있어. 2. 메가스터디 오프라인 학원도 괜찮아. 3. 메가스터디는 강사진도 괜찮아. 4. 메가스터디가 직원들 대우가 별로야. 5. 메가스터디는 정말 좋은 회사야. 딱 중간에 다른 언급이 하나 딱 들어가 있죠. 메가스터디 직원 대우 별로다라는 부정적인 언급이 혼자 하나 들어가 있죠. 요건 글 전체의 주제와 무관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정답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이제 요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거나 참고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문제 풀 때 주의하고 참고하셔야 될 것. 주의. 첫 번째. 주로 두 갈씩의 구성의 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두 갈씩 구성의 글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뭘 하시면 좋냐면 그 넘버링 되기 전에 그러니까 문제 보면 이렇게 1이라고 시작되기 전이죠. 1이라고 시작되기 전 요 구간에서 초반부에서 소재를 잡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소재에 딸려 있는 뭐 필자의 주장이나 논설문이라면 아니면 설명문이라면 어떤 설명까지 캐치하고 들어가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문장들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가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정답률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뭐 좀 심한 경우는 80%대 정답률도 나옵니다. 이게 EBS 연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의외로 좀 틀리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되게 낮은 경우는 이건 5, 60%대, 심지어는 2011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40%대 정답률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문제들의 특징들이 조금 뚜렷합니다. 뭘 하셔야 되냐면 그 주로 두 과일씩이라고 했지만 중간에 글의 흐름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메가스터디 관련한 글을 또 다시 한번 무관한 문장 고르기를 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메가스터디 좋은 회사예요. 1. 강사진들 훌륭합니다. 2.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3. 러셀만 보더라도 시설 대비 급식이 너무 안 좋아요. 해서 지금 글의 흐름이 바뀐 거 아시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4에 가서 EBS는 하고 또 엉뚱한 소재를 놔두고 또 이제 5 가가지고 좀 이런 좀 메가스터디 문제점 빨리 좀 시정이 돼야 돼요. 하고 흐름이 바뀌는 형태의 글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2번 문장에서 왜 이렇게 메가스터디에 대한 판단이 확 바뀌지? 2번 답 체크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한 문장 고르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무조건 끝까지 읽어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끝까지 읽어서 확인. 됐죠?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보겠습니다. 2011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가시적으로 지문과 관련한 내용들을 옆에다가 적으면서 갈 텐데요. 이게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적으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최대한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남겨가면서 읽으셔야죠. 가보겠습니다. Consider the following implication. 됐죠? 아래의 함축적인 어떤 의미들을 고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회적 유대, 그리고 애정, affection, 애정이라는 뜻이죠. 애정이라는 것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는 얘기예요. 집단 멤버들 사이에. 그 소재 보니까 뭔가 이제 사회적 유대, social bond, affection, 애정 이런 거 관련한 얘기인 것 같아. 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strong bond, 근데 이 유대가 강한 게, 유대와 애정이 강한 게 make even a single dissent less likely. 단 하나의 의견 불일치의 가능성도 줄인다면. 그쵸? 사회적 유대가 강하다 보니까 의견 불일치의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The performance of group, 집단의 퍼포먼스와 어떤 조직의 퍼포먼스가 will be impaired, 손상당할 거래. 조금 특이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와 애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집단의 수행 정도는 손상당할 거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나요? 이게 이제 소재고 여기에 대한 필자의 설명은 이거예요. 사회적 유대가 강할수록 수행 정도는 떨어질 거다. 확인해 볼게요. 어떤 투자 집단에 대한, 투자 동아리에 대한 연구가 보여주는데 The worst performing club, 그러니까 최악의 수행을 보여주는 집단이에요. 자, 우리 알죠? 최악의 수행이라는 얘기는 수행 정도가 떨어지는 집단이에요. 피디님, 수행 정도가 떨어지는 집단은 사회적 유대가 어때야 되죠? 강해야 돼요. 맞죠? 이제 대답도 안 하시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수행 집단은 어떤 정서적인 유대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었으며 원시적으로 되게 1차 사회적이었어. 봐봐, 정서적으로 유대를 가지고 있으면 수행 정도가 떨어져. 됐네. while 반면에 best performing club, 자, 가장 수행 정도 높은 클럽 어땠겠니? 수행 정도 높으려면 정서적 유대가 떨어져야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이 클럽들은요, social connection, 그쵸? 사회적 연결을 제한시켰고 돈 버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래, 정서적 유대가 떨어질수록 오히려 퍼포먼스가 높아진 겁니다. 그 다음 dissent was, 의견 불일치가 훨씬 더 빈번했어요. 어떻게? 수행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자, 요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의견 불일치가 빈번하다는 얘기는, 피디님, 의견 불일치가 빈번하다는 얘기는요, 사람들끼리 친하다는 얘기예요, 덜 친하다는 얘기예요? 덜 친하다는 얘기죠. 그쵸? 사회적 유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회적 유대가 떨어질수록 퍼포먼스가 높아져. 같은 말이죠. 사회적 유대가 높으면 퍼포먼스가 떨어져. 사회적 유대가 낮을수록 퍼포먼스가 높아져. 같은 말입니다. 됐죠? 2번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처리 잘 하셔야 돼요. 3번 가볼게요. The low performers,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낮은 사람들, 누구죠? 사회적 유대가 높아야 돼요. 이들이 usually voted, 어떻게 그 투표를 했냐면 unanimously, 만장일치로.
전부 다 만장일치, unanimously라는 단어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만장일치로 투표를 했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같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같았다. PD님, 유대가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강한 겁니다. 그죠? 보세요. 유대가 강할수록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같은 말이네요. With little open debate. 거의 열린 토론을 안 한 거죠. 그 다음, as illustrated in the study. 연구에서 보여진 것처럼 high performer, 수행 정도가 높은 사람들 어때야 돼요? 수행 정도가 높으려면요. 사회적 유대가 낮아야 합니다. 볼게요. 이들은요, placed more importance, 더 많은 중요성을 줬어요. 사회적 유대. 아니지 않아? 이들은 사회적 유대를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수행 정도가 높으려면요, 사회적 유대가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여기가 이제 응스럽죠. 됐나요? 그러면 이게 정답 4번인가? 아니, 그러지 말고 5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The central problem is that 주된 문제점은 뭐냐면 The voters and low performing group. low performing group이야. 수행 정도가 낮은 집단. 어때야 되죠? 사회적 유대가 높아야 돼요. 이들은 were trying to build social cohesion. 그래요.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려고 했어. 즉, 유대를 더 강하게 하려고 했던 거야. 맞네. 정답은 4번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딴 거 없어요. 여기서 사회적 유대가 높다라는 게 의견 불일치가 없다는 거구나. 사실 이제 글 초반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까지 캐치해 놓으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 이게 이제 시험장 들어가 봤을 때는 꽤나 좀 학생들이 느끼기 좀 힘들었나 봐요. 제가 이제 분석하는 강좌는 아니지만 뭐 분석을 굳이 해보자면 이제 어휘들, unanimously 이런 단어들도 꽤 어렵고, 그죠? dissent, 의견 불일치 뭐 이런 말도 이제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니까 어휘 때문에 좀 굉장히 곤란을 겪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무관한 문장 고르기의 패턴입니다. 보세요. 사회적 유대와 수행 정도라는 똑같은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제시문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5번 문장은 전부 다 사회적 유대가 강할수록 수행 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번만 설명이 다르죠. 사회적 유대가 높을수록 수행 정도가 높아진다라고. 이게 제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보세요. 주장이나 설명이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무관한 내용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됐나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자, 12학년도 6평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진짜 학생들 제대로 낚으려고 했던 문제구나 싶어요. 사실은 이 문제도 당시 EBS에서 나왔던 문제를 연계한 거긴 한데 제가 이제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마음 먹고 더럽게 문제 내려면 이 정도까지 낸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EBS 연계가 사라진 시점에서 이 정도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풀 줄은 아셔야겠죠. 근데 최근에 EBS 연계 문제들 좀 다 좀 이 정도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1980년대 이래로 zoos, 동물원에 대한 얘기네요. 동물원이요, strive to, 필사적으로 노력했죠. 동물들의 자연 서식지를 모방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동물원이 뭐였어요? replacing, 콘크리트 바닥, 그리고 철근으로 되어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울타리, 요거를요, with grass, 풀, 바위, 나무, 물 웅덩이로 교체했어요. 전부 다 천연 서식지를 모방한 거네요. 자, 이제 글의 소재는 지금 동물원이고요. 이 동물원이 자연 서식지를 모방한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These environments, 이러한 환경은요, may simulate the wild, 야생을 그대로 모방한 거죠. 됐네요. But 그러나 the animals do not have to worry about finding food. 동물들은요, 음식을 찾거나 쉘터를 찾거나 안전한 곳을 찾느라 노력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어쨌거나 동물원이 이제 자연을 모방하려고 했던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1번 한번 가볼게요. While 비록 this, 이게 앞에는 this는 이제 동물들이 자연을 모방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동물원이 자연을 모방하긴 했지만 동물들이 이것저것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may not seem like such a bad deal at first glance.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동물들이 다양한 complication, 합병증을 겪었대요. 잠시만. 지금 이제 제시문 1번 이전에 등장한 건 아니지만 1번 문장에 딱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동물원이 자연의 서식지를 모방한 거에 대해서 이 결과 동물들이
이러저러한 합병증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디님, 동물들이 복잡한 질병을 겪었다는 얘기는 긍정적 판단이에요? 부정적 판단이에요? 부정적인 판단입니다. 그죠? 이게 필자가 여기 요 앞에 있던 소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시작한 겁니다. 2번 한번 가볼게요. And yet, 그러나. 우리 지금 이런 말 잘 알잖아요. 그러나 나오면 그 내용에 반전이 있어.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Most of complication, 그 합병증들 대부분은 were settled with no delay. 어떤 지연도 없이 바로 해결됐어요. In order to ensure the animal's health and safety. 동물들의 건강과 안녕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번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다음에 합병증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됐대요. 피디님, 병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됐대요. 좋은 내용입니까? 나쁜 내용입니까? 긍정적인 내용이죠. 근데 요게요, 흐름이 바뀌고는 있으나 요 자리에 and yet, 그러니까 뭐 그러나라는 역접의 연결어를 통해서 연결한 걸로 봐서 나쁘지 않거든, 연결이. 그죠?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The zebra, 얼룩말들은요, live, 살았는데 constantly in fear, 끊임없이 공포 속에서 살았어요.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피디님, 여기만 좀 느낌만 한번 보세요. 얼룩말이 계속, 피디님 좀 죄송해요, 자꾸 질문해서. 얼룩말이 공포 속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얼룩말이 공포 속에서 살았대요. 그럼 동물들이 병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병이 해결된 거예요? 겪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이 또 바뀐 거예요. 얼룩말의 공포? 제가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 위에 합병증의 내용 노란색으로 적었으니까 zebra, 그냥 얼룩말이라고 적을걸. 얘가 공포를 겪고 있대요. 공포. 이건 앞만 봐도 부정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계속 가볼까요? 그러면서 smelling the lions in the nearby great cat exhibit every day. 매일매일 옆에 있는 큰 고양이과 동물 전시관에서의 냄새를 막 맡아야 돼요. 사자 냄새를. 얼마나 공포스럽겠냐. 얼룩말이 옆에 우리에 있는 사자 냄새를 매일 맡아야 돼. They finding themselves unable to escape. 근데 자기 자신들은 도망갈 수도 없다라는 걸 계속 발견하고 있어야 되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피디님, 여기 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2번에서 3번으로 연결되는 거 이거 자연스러워요? 되게 이상하죠, 그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뭐냐면 3번을 오답으로 체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참고로 이거 3번 선지를 고른 비율이 40%를 넘어갑니다. 흐름이 어색한 거 맞잖아요. 여기는 그러나 있는데 이건 갑자기 왜 넘어가?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이상하다는 느낌 들 수 있어요, 3번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끝까지 읽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습관이에요. 되게 중요한 습관입니다. 4번을 읽어봅시다. 아니, 왜냐하면 이럴 수 있잖아. 만약에 3번이 진짜로 무관하게 잘못 들어간 문장이라면 4번 문장 내용은 2번이랑 연결돼야 돼요. 그죠? 합병증이 해결된 상황이 나와야 된다고요.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죠. 4번 읽어볼게요. There is no possibility, 가능성이 없어요. of migrating, 이주를 한다거나 storing food for winter, 겨울을 위해서 음식을 보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는데 which must seem, 그런 것들은 to promise equally certain doom, 어머나 똑같은 정도의 doom, 파멸을 예측하는 것 같아요. 새나 곰에게. 피디님, 잘 보세요. 자, 겨울을 위해서 음식 저장도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운명의 파멸이 온대요. 피디님, 이거 긍정적 내용 같아요? 부정적 내용 같아요? 굉장히 부정적 내용이죠. 아우,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4번 문장은 이렇게 돼요. 파멸,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대. 누가 봐도 이거는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아니, 심지어는 doom이라는 단어에 각주까지 줬네요. 그럼 이 4번 문장은 뭐랑 연결돼요? 3번이랑 연결이 되네. 누가 이상한 게 돼버려요, 지금 이러면은. 피디님, 2번이 이상했죠. 얘가 이상했죠. 아니, 지금 색깔로 보세요. 다 똑같이 연결되는데. 5번으로 또 확인해 볼까요? In short, 요약하자면 zoo life, 동물원의 삶은요, utterly incompatible with, 절대로 양립할 수 없었어요. 동물의 가장 깊게 뿌리 박힌 생존 본능과 함께 못 가요. 동물원의 삶은 생존 본능과 함께 못 가요. 잘 보세요. 동물원에서의 삶과 생존의 본능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동물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 맞네요. 얘만 중간에 띄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요,
그래서 표현이 조금 격해서 죄송합니다. 지저분하게 되면 이렇게까지도 낸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흐름이 바뀌었네. 대충 정답 하지 마세요. 특히나 무관한 문장 고르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찍는 번호가, 찍는다라는 게 좀 그런데 감으로 제일 많이 선택하는 번호 중에 하나가 이제 3, 4번이잖아요. 이거 딱 그렇게 딱 좋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끝까지 읽고 확인하자고요. 끝까지 읽고 확인하자고요. 그러니까 글 초반부에서 소재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주장을 잡아놓고 딱딱 맞는지 확인을 하면서 읽는데 얘가 이상해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끝까지 읽고 좀 확인을 좀 해보자고요. 됐죠? 요거를 올해 6평 문제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6평 문제에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아유 EBS 연계가 폐지된 게 정말 다행이다. 조금 정상적인 난이도로 돌아왔구나 싶었어요. 사실 이제 뭐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평가원 교수님들이 뭐 이런 거 볼 일은 없으니까. 이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 이 정도 난이도로 나와버리면 애들한테 사실 영어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이미 빈칸이나 순서 삽입만 해도 어려운데 이게 무관한 문장 고르기 그나마 점수를 딸 수 있는 문제까지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죠. 뭐 상대평가 영어 시절이었으니까 뭐 저렇게 나올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만 자 한번 가볼게요. kinship ties 친족 간의 유대는 계속해서 오늘날도 중요해요. 자 글의 소재는 친족 간의 유대입니다. 친족의 유대. 친족 간의 유대. 요거를 다루고 있는 글이네요. 또 다시 한번 높아심에 여러분들이 좀 놓치셨을까봐 다시 얘기합니다. 실제로 시험장 가서 이렇게 다 적으면서 문제 푸시라는 거 아니에요. In modern societ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미국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빈번하게 family get together, 가족의 모임들을 가지죠. 됐죠? 그리고 이제 they telephone their relatives regularly, 주기적으로 친척들끼리 전화도 하고요. And they provide their kin, 그들의 친족에게 a wide variety of services, 여러 가지 이제 봉사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친족 간의 유대를 굉장히 뭔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읽어가 볼게요. 1번부터. 이 사람이 뭐 유진 리트왁 뭐 이런 사람이 refer to this pattern of behavior, 이러한 패턴의 행동들을 연장된 확대 가족이라고 했어요. 수정된 확대 가족이라고. 수정된 확대 가족. 왜 수정된 확대 가족이라고 했니? 보면 알겠지만 가족들끼리 일단 자주 모이고 주기적으로 전화도 자주 하고 서로서로에게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런 거 됐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친족 간에 있었던 이 유대를 뭔가 중요한 유대 활동을 이제 수정된 확대 가족, 수정된 대가족 뭐 이렇게 불렀대요. 일단 뭐 연결 나쁘지 않습니다. 2번 한번 가볼게요. It is an extended family structure. 그건요. 확대 가족의 구조가 맞아요. 왜냐하면 multi-generational ties, 여러 세대 간의 유대가 유지되거든요. 그래 세대 간의 친족 간의 유대가 계속 유지되는 거야. 대가족 맞네요. But it is modified. 근데 그건 또 수정된 것이기도 해요. Because 왜냐하면 이 오타나네요. 이시네요. It does not usually rest on co-residence. 그것이 같이 사는 것에 의존하진 않거든요. 세대 간에. 됐죠? 그럼 같이 살진 않아. 그러니까 같이 아까 앞에서 나왔잖아. 같이 안 살면서 전화 자주 하는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건 수정된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확대 가족은 do not act as corporate group. 어떤 뭐 기업 집단 뭐 이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까지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뭔가 수정된 형태인 거야. 좋아. 수정된 대가족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형태로서의 수정된 대가족. 3번. Although 비록 이 수정된 확대 가족 멤버들은 often live close by, 좀 보통 가까이 살긴 하지만 the modified, 그렇게 수정되어 있는 대가족들은 does not require, 지리적인 근접성을 요구하진 않아. 여기서 지리적인 근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예 같이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And ties are, 그리고 유대는 유지됩니다. even when, 심지어는 친척이 상당히 먼 거리 동안 떨어져 있어도, 보세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대가족의 유대가 유지돼. 그러니까 봐봐요. 수정되어 있는 대가족 맞죠? 멀리 살아도 대가족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피님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The oldest member of family, 가족의 제일 나이가 많은 성원이 make the decision,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결정을 해요. No matter how, 뭐랑 상관없이 far away family members live from each other, 얼마나 멀리 살든 상관없이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한대요. 잠시만요. 지금 4번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나이 많은 성원이, 노인이라고 할게요. 노인이 의사결정을 한대.
피디님 글의 소재 뭐였죠? 친족과는 유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죠? 이거 친족과는 유대 얘기인가요? 아니죠. 네,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제 좀 다시 부활하게 된 패턴인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방식은 소재는 똑같이 가져가되 판단만 바뀌었어요. 왜 아까 봤던 2011학년도의 첫 문제 있잖아. 수행의 정도가 높으려면 유대가 낮아야 돼. 그랬다가 갑자기 수행의 정도가 높으려면 유대가 높아야 돼. 라고 설명만 바뀌었어. 2012학년도에 나왔던 얘기도 동물원에 대한 얘기하면서 야 자연 모방해서 나쁜 거야. 자연 모방해서 나쁜 거야. 다 중간에 잠시 문제 해결됐어. 라고 잠시 판단만 바뀌었어. 근데 여기는 아예 소재 자체가 안 맞아요. 노인이 의사결정한다고요? 이건 친족간의 유대의 중요성, 수정 대가족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닌데요. 뭔 쌉소리지? 소재 자체가 튕기는데. 5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n contrast to 아이고 왜 이래 죄송합니다. 전통적인 확대 가족과는 대비되게 이 전통적인 확대 가족에는 어떤 곳이죠? 친족들이 항상 밀접한 근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즉 가까이 살고 있는 이런 거랑 대비되게도 수정된 대가족의 성원들은요 may freely move away from kin 친척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유롭게 이사를 하죠. to seek opportunity 직업적인 뭐 승진 기회 이런 걸 찾아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확대 가족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다? 수정돼 있다. 떨어져서 산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 보세요. 친족 간의 유대를 유지하면서 떨어져서 사는 가족 얘기를 계속하다가 4번 혼자서만 노인네들의 의사결정? 전혀 소재 자체가 안 맞네. 정답 4번.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좀 챙기셔야 될 게 뭐냐. 매 문장마다 보면서 소재 맞는지 확인, 주장이나 설명 맞는지 확인. 이거 계속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끝.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 딱 하나. 혹시나 문제를 풀다가 정답이 나왔다 싶더라도 끝까지 읽는 습관을 조금 가지자. 됐죠? 요 정도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밑줄 친 어휘의 적절성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EBS 연계 이전에도 존재했던 유형이긴 하나 그때는 문제 유형이 조금 달라요. 네모 박스 안에서 둘 중에 하나 이제 골라라는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여러분들 보신 적 없을 겁니다. 그 뭐냐면 이게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 EBS 연계가 되기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그 스펠링의 유사성을 구분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successive, 연속적인, successful, 성공적인 뭐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패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예전 걸 쭉 뒤져보더라도 최근에 평가원 기출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일 가까웠던 수능 문제 2개,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올해 6평의 문제를 좀 추가해서 문제풀이를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밑줄의 적절성 관련한 문제인데요. 밑줄의 적절성. 요거 어떻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주로 이제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로 반의어를 묻는 문제입니다. 주로 반의어를 묻는 문항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unsatisfactory 불만족스러운 반대말 뭐죠? 만족스러운이죠. deny 부정하다 반대말 뭐죠? 뭐 인정하다죠, 그죠? 이거 우리말로 sensible 하면 현명한 반대말이 현명하지 못한 멍청한 consistent 하면 일관된 뭐 일관성이 있는 일치하는 반대말이 일치하지 않는 establish 하면 만들어내다니까 뭐 반대말로 얘기하면 무너뜨리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의어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줄 친 부분을 읽으실 때 그냥 항상 그냥 딱 보고 그냥 맞냐 아니냐 그냥 대략 뚱땅뚱땅 때려 넣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 들어가야 될지 반대말 들어가야 될지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거 딱 볼 때도 일관성 있는지 일관성이 없는지 그거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문장 자체의 논리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문장 자체의 논리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뭐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even이란 말 알죠? 심지어. 그죠? 그 다음 가볼게요. 심지어 그가 잘생겼을지라도. 됐죠? 심지어 그가 잘생겼을지라도. 비록 그가 잘생겼을지라도. 뭐 이런 걸 봅시다. 비록 그가 잘생겼을지라도. 그는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있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없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없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는 거죠. 비록 그가 잘생겼을지라도 그는 여자친구 있다에 밑줄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문맥상 틀렸잖아요. 그 문장만 보더라도. 그죠? 이런 거 찾아내는 문제예요. 혹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뭐지 글 전체의 주제랑도 조금 관련되어 있는 건데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앞뒤의 말을 그대로 이제 반복 진술하는 거. 재진술이라고 하죠. 아니면 인과를 만들어낸다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요걸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겁니다. 됐죠? 요게 다예요. 요게 다예요. 요게 다예요. 됐나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해볼게요. 작년 수능 문제가 조금 2020학년도 수능 문제 약간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게 EBS 연계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게 뭐가 어렵냐면 마지막 문장의 구조가 조금 어려워요. 제가 그 영국에 있는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다가 문장을 왜 이렇게 냈을까라고 했더니 이제 그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입니다. 그 친구 얘기. 모르겠다. 왜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했지? 이거 좀 되게 좀 글 쓰는 사람이 멋부리고 싶었나 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어쨌든 이 문장 마지막 문장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Suppose 가정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폴라라는 애가 심각한 공포증을 겪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고 쳐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추론한다면 뭘 추론했어요? 폴라가 뱀 혹은 거미 둘 중 하나를 공포스러워한다고 추론했어. 그리고 establish 확실하게 딱 이제 논리적으로 만들어냈다. 즉 논리적으로 완결지었다. 뭐라고? 그녀가 뱀을 두려워하진 않는다고. 그러면 we will conclude 결론 내릴 수 있겠죠. 파울라가 거미를 두려워한다는 거. 아니 생각해봐봐.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둘 중 하나야. 뱀 아니면 거미. 근데 이제 최종 결론적으로 거미를 두려워해 라고 얘기를 하려면 중간 과정에서는 뱀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확고하게 정의 내려야 되는 건 맞죠. 피디님 요거 납득되시죠? 그죠? 요거 문장 자체의 논리로 해결됩니다. 끝. However,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합리적인데요. Only if, 단지 뭐 할 때만 이 폴라의 공포가 정말로 뱀 혹은 거미와 관련되어 있을 때만 돼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단지 이것만 알고 있어요. 폴라가 has a phobia, 공포증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면 the fact that she's not afraid of snake, 그녀가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consistent with, 일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녀가 높은 곳, 물, 개 혹은 숫자 13을 무서워하는 거랑 다 그냥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문장 자체의 논리로 해결되는데 이 폴라는 뭘 가지고 있어? 일단 공포증을 가지고는 있어. 이건 확실해. 근데 뱀은 안 두려워해. 그럼 이 중에 뭐든 다 두려워하는 것과도 맞는 얘기잖아. 그치? 계속 문장 자체형 논리로 해결되네요. More generally, 더 일반화시켜봤을 때 When we are presented with, 우리가요 A list of alternative explanation, 뭔가 대안이 되는 설명들을 쭉 제공받았을 때 For some phenomenon,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제공받은 거예요. And are then persuaded that, 그 다음에 이제 설득받았어요. 뭐라고? 여기서 but은 제외하고의 뜻입니다.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다가 unsatisfactory, 불만족스럽다고. 다시 여기 문장 잘 봐. 다시 이렇게 했겠다. 봐봐. 자, 대안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딱 제시된 거야. 됐죠? 근데 이 중에 하나 딱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가 unsatisfactory, 다 불만족스러워. 틀렸어. 요렇게 생각되면 we should pause to reflect, 멈춰서 생각을 좀 하래요. 갑자기 이게 뭐지? 만족스러운지 불만족스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Before denying that, 부정하기 전에. 뭐라고 부정하기 전에? 남아있는 설명이 올바른 것이란 걸 부정하기 전에. 여기서 이상하지 않니? 피디님 잘 보세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대안되는 설명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설명들, 여기 6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빼고 5개는 다 틀렸대요. 그럼 남아있는 하나가 어때야 되죠? 맞는 것이어야 되죠. 근데 그게 맞는 것이라는 걸 부정하기 전에? 안 맞죠, 그죠? 맞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기 전에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이거 앞문장의 말이 맞다면 얘가 틀린 말이 돼요. 됐죠? 여기 조금 이상합니다. 근데 반대 경우도 가능해요. 뭐냐면 만약에 뒤에 말이 맞으면 앞에 거 그럼 당연히 틀렸겠죠. 3, 4번 둘 중에 하나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봐봐. 다음 계속 가볼게요. Consider, 고려해보세요. Whether other plausible options,
다른 타당한 옵션들이 무시당하거나 그러니까 묵살된 건 아닌지. 잠시만 여기요. 자, 결론 내리기 전에 다른 뭔가 여기 있던 거 말고 이거 왜 다른 옵션을 무시했는지도 생각해보래요. 다른 옵션도 너 다 생각했니? 이걸 떠올려보래. 피디님, 다른 옵션도 다 떠올렸는지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려면 일단 이 옵션이 맞다라는 결론 내리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옵션이 틀렸다는 결론 내리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맞다라는 결론 내리기 전이죠. 그렇죠? 이거 맞다는 결론 내리기 전에 다른 옵션도 다 맞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문장 자체의 논리로 보더라도 얘가 이상하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어드미팅 정도로 고쳐야 될 거예요. 됐죠? 끝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유일하게 맞다. 나머지 다 틀렸으면 얘가 맞다라고 판단 내리기 전에 다른 것도 한번 확인해봐. 보세요. 얘는 그러니까 앞뒤의 문맥과 문장 자체의 논리까지 동시에 고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줄 친 어휘의 문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가장 이제 종합적인 사고를 많이 필요로 해요. 됐죠? 계속 가볼게요. The fallacy of false choice. 잘못된 선택의 오류는요. misled, 사람을 오도하죠. 우리가 insufficiently, 불충분하게 중요한 숨겨진 가정에 집중할 때, 그러니까 숨겨진 여러 가지 가정들, 다른 옵션에 좀 덜 집중할 때 잘못된 선택의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옵션에 덜 집중할 때 잘못된 선택의 오류가 생기는데 that, 여기 that이요. 좀 웃깁니다. 잘못된 선택의 오류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선택의 오류는 the choices which have been made explicit, 명백하게 만들어진 선택이, 딱 이루어진 이 선택이 exhaust, 다 지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합리적인 다른 대안을. 다른 걸 못 봤을 때 문제가 생기도록 만드는 거라. 끝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 약간 구조가 좀 되게 더러운데 이거 일단 이제 너무 신경을 쓰지 맙시다. 당시에 EBS 연계였기 때문에 나왔던 문장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어쨌거나 문장 자체의 논리, 앞뒤 문맥을 다 통해서 4번도 답을 찾을 수는 있어야 된다. 4번으로. 됐죠? 2021학년도 수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조금 더 풀만합니다. 보시면 어떻게 밴드웨건 효과가 occur, 발생할까요? 됐죠? 그게 어떻게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할까요? 하는 것은 is demonstrated by, 증명됩니다. 빛의 속도 측정의 역사에서. 이 빛의 속도라는 게 the basis of theory of relativity, 상대성 이론의 기반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상대성 이론의 기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it's one of the most frequently, 그 빛의 속도라는 건 가장 빈번하고 신중하게 측정되는 과학에서의 어떤 수량이에요.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빛의 속도니까 이건 수량의 개념이 맞죠? 됐나요? As far as we know, 우리가 아는 한 빛의 속도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 않았죠. 빛의 속도는 당연히 불변이죠. 그러나 1870에서 1900년까지 모든 실험들은요. 속도들을 어떻게 찾아냈냐면 they were too high, 너무 높은 속도만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1900년에서 1950년까지는요. the opposite, 정반대 일이 벌어졌어요. 피디님, 너무 높은 속도만 측정했어요. 반대 일은 그럼 뭐가 돼야 되나요? 너무 낮은 속도, 맞죠? 실험의 빛의 속도를 찾았는데 뭐요? 너무 낮은 속도. 맞네요. 앞에는 너무 높은 속도, 여기는 너무 낮은 속도니까 서로 반대되는 거. 앞 문장과의 인과를 통해서 찾을 수 있죠. This kind of error, 이런 종류의 실수는요. 결과가 항상 on one side of the real value, 실제 값의 한쪽 편에만 있어. 즉 속도를 너무 높게만 갔거나 너무 낮게만 가는 이런 종류의 실수가 bias, 편견, 편향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건 아마도 일어나는데요. 왜 일어나냐면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실험자들이 잠재의식적으로 그들의 결과물을 조정하는 거죠. 어떻게 조정해요? 그들이 발견하길 기대한 것에 맞추려고. 생각해봐. 실험의 결과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예측한 걸랑 맞추려고 조작하는 거죠. 그죠? 논리적으로 하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갑니다. If a result, 만약에 결과가 fit what they expected, 그들이 예측한 거랑 맞으면 they kept it, 그걸 계속 유지하고, 결과가 안 맞으면 그냥 버려버리고.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예상과 맞추려고만 하는 거 맞네요. They weren't being intentionally dishonest, 그들이 의도적으로 정직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단지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어떤 conventional wisdom, 당대에 널리 퍼져 있는 어떤 지식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널리 퍼져 있는 지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라, 자,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 아니면 주관적으로 평가했다. 주관적으로 평가했다는 얘기죠.
예상에 맞춰서 평가를 했다. 그래, 당대에 있던 지식에 영향을 받은 거다. The pattern only changed. 그 패턴이 바뀌었어요. 피디님, 여기서 이 패턴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빛 속도 제대로 측정했어요? 제대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패턴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측정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지금까지 측정이 제대로 안 됐던 이유는 뭐죠? 주변 사람들이 영향받아서 그래요. 그럼 빛 측정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언제 패턴이 바뀌었냐? 누군가가 용기가 없었을 때. 말 되나요? 용기를 가져야 이제부터 주변 사람들 영향 안 받고 개샹 마이웨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Report what was actually measured. 정말 측정된 걸 말할 만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상된 걸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요. 됐죠? 이게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앞문장을 통해서 문맥적으로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아,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판단이 시작됐구나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면 충분히 정답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됐죠? Someone had the courage. 이렇게 되죠. 누군가 용기를 가졌다. 자, 똑같이 올해 6평 문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볼게요. Sport. 스포츠는요, 정서적인 반응을 소비자에게 불러낼 수 있어요. 됐죠? 근데 이 정서적인 반응이라는 게 of the kind, 어떤 종류냐면 rarely brought forth by other products. 다른 상품에 의해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어떤 반응들, 제공되지 않는 어떤 반응, 이런 반응을 스포츠가 만들어 올 수 있대요. 다른 상품에서는 안 나오는 정서적 반응을. Imagine, 상상해보세요. Bank customer, 은행의 고객들. 자, 여기서 은행 고객들을 그냥 은행 고객들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은행이라는 곳은 스포츠가 아닌 다른 상품이에요. 가보겠습니다. 이 은행 고객들이 buying, 기념품을 사는 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은행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요, consumer, 고객들이요, identifying so strongly with their car insurance company. 자, identify A with B, identify with 뭐뭐 동일시하다죠. 고객들이 자기들의 자동차 보험회사랑 너무 동일시하다 보니 that they get tattoo. 로고를 새긴 타투를 샀어요. 타투를 새겼어요. 이게 뭔 쌉소리입니까? 하지 마시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등장한 사례 자체가 어떤 기업과의 로열티,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념품을 사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한다면은 고객들이 타투를 새긴다라는 건 뭔가 타투를 새기는 원인은 기업과 유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연결되죠? 인과로. 아니 보험회사랑 자기를 동일시하다 보니 그러니 그 보험회사 타투를 새기죠. 인과로 생각하더라도 그럼 자기를 보험회사로 떨어뜨려 생각하는데 보험회사 타투를 새기겠습니까? 그죠? 안 그러겠죠. 가볼게요. We know that. 우린 알아요. Some sport followers are. 몇몇 스포츠 팔로워들은 너무 passionate about 플레이어와 팀과 스포츠 그 자체에 너무 열정적이라서. 그 다음 보세요. 어머나 그들의 흥미가 borders on 어떤 경계에 걸쳐 있어요? 집착에까지 가요. 보세요. 스포츠의 팀원들, 어떤 플레이어들, 팀 자체, 스포츠 자체에 집착하게 된다는 건 그만큼 열정이 강하다는 거 맞네요. 문장 자체의 논리로 계속 해결됩니다. This addiction, 이런 뭔가 그 중독, 집착, 뭐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어떤 부착을 주기도 하죠. 이 정서적인 부착이 팬들을 팀과 묶어줘요. 그리고요, 로열티, 충성도를 유지시켜줘요. 됐지? 이거 잘 봐라. 충성도를 유지시켜주는데 심지어 실패에 직면했을 때도. 피디님, 심지어라는 말이 나오면 앞뒤에 반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보세요. 심지어 차은우도, 차은우가 누군지는 알죠? 누가 봐도 잘생긴 사람입니다. 심지어 차은우도 다음에 인기가 많다 들어가야 돼, 인기가 없다 들어가야 돼. 없다 들어가야 반전이 있는 거예요. 아, 차은우 팬분들 죄송합니다. 아스트로 팬분들 죄송해요. 제가 그냥 예를 들려고 그런 겁니다. 인기 많으신 거 알죠? 너무너무 위대하고 잘생기고 그런 분이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를 들려고 하다 보니. 그럼 보세요. 심지어 실패를 하더라도 충성심은 유지된다. 반전 맞네요. 이분의 사이에 두고. 좋습니다. While 비록 most managers, 대부분의 매니저들이 can only dream of having customers, 고객들을 가지는 걸 꿈꾸지만 어떤 고객들? 굉장히 이제 열정적인 거예요. 그들의 상품에 대해서. 스포츠 팬들만큼이나 이렇게 막 열정적인 고객들을 가지는 걸 모든 매니저들이 꿈꾸지만 the emotions triggered by sport, 이 스포츠라는 것에 의해서 유발되는 정서는요,
also have a negative impact. 부정적 영향도 있네요. 흐름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스포츠 같은 것에서 나오는 정서가 부정적일 수도 있대요. 스포츠의 정서적인 강도는요, can mean 무슨 의미냐면 organizations 어떤 조직들이 강력한 부착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디에? 과거에. 뭘 통해서? nostalgia, 향수와 클럽의 전통에 따라서. 지금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자, 다시 필자가 부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스포츠에 대한 집착이 부정적인 측면인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대한 부착 관계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갑니다. 그 결과 they may increase efficiency. 효율성이 증가해요. 말 돼요? 지금 계속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효율성 증가? 이거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탈락. 안 맞다고요. 부정적인 것의 결과 어떻게 효율성이 증가합니까? 생산성이 어떻게 증가하냐고요. 그까지 확인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a proposal to change club color. 클럽의 색깔을 바꾸자는 거예요. 피디님, 클럽의 색깔을 바꾸자는 거는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죠. 자, 이거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죠? In order to project a more attractive image, 더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클럽의 색깔을 바꾸자라는 게 may be defeated. 그래요. 결국은 이런 주장 해봐야 져요. 이런 주장 안 받아들여진다고요. 왜? 그게요. 전통과 유대를 끊어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라. 괜찮죠? 자, 계속해서 조금 느끼셔야 됩니다. 올해 6편까지. 대부분의 문제들을 보면요. 문장 자체의 논리로 해결되는 것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죠? 물론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요. 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팁으로 드리고 마무리를 좀 드려볼 텐데 참고 한번 해놓으세요. 밑줄 친 문제를 풀 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덕목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아리까리해. 여기서 아리까리하다는 게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전부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주로 반이어라고 얘기했잖아. 여기는 맥락상 증가하다, 하강하다, 반이어 다 들어가도 둘 다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요, 그냥 정답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시험장에 써먹을 수 있는 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5개 중에 틀린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각각의 선지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선지의 확률을 생각해보세요. 이 선지가 답이 될 확률이 5분의 1밖에 없다니까. 즉 틀린 어휘일 확률이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이 선지를 맞는 선지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리까리에 반이어를 넣어도 되고 이 단어를 넣어도 되고 둘 다 될 것 같아. 그럼 그냥 일단 놔두고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약속드렸던 것처럼 무관한 문장 고르기와 밑줄 친 문장의 적절성 문제까지 밑줄 친 어휘의 적절성 문제까지를 다 다뤄드렸어요. 1탄에서 그 어법 다뤄드렸고요. 제가 이제 본 수업 때 이제 많이 다르지 않는 유형들을 캐스트로 좀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최대한 9평에서 좀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실 9평 시험 결과가 수능이랑 직결되진 않아요. 저도 이제 매년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N수생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못 수잘 이런 얘기까지도 한단 말이죠, 학생들이. 9평 결과가 수능 결과랑 직결되진 않는데 모든 시험이 그렇잖아요. 잘 보면 기분 좋죠, 그치?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그렇지만 이왕 보는 거 최선을 다해서 잘 보겠다는 생각으로 9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저는 약속대로 2개 학습 관련한 캐스트 다 올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9평 이후에 또 다른 캐스트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